중동 사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들어간 첫날,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했는데요. 이에 이란은 잠시 여는 듯했던 호르무즈의 빗장을 다시 닫았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두 분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 휴전의 가능성 그리고 종전의 가능성을 좀 높여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에 이스라엘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레바논을 기습적으로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가한 건데 눈치 없이 이스라엘이 이 행동을 한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눈치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눈치가 있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지금 이게 한꺼번에 봉합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미국, 이란, 이스라엘 모두 목표가 다르거든요. 특히 초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교체를 통한 모든 문제 해결, 이란은 사실 실현되기 어려운 목표죠. 여기는 이제 목표가 일치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주변국 인질화라는 네. 걸로 예상외로 미국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내적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차피 중동에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참에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이스라엘, 반미 시아파 벨트. 그러니까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시아파, 예멘의 후티, 그 다음에 이제 가자 지구의 하마스. 예. 이쪽은 다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란의 정권 교체와 이란의 개멸적 타격이라는 목표가 지금 어느 정도는 달성됐지만 이스라엘 성에는 안 차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붙어 있는 가자 지구는 정리가 돼간다고 보니까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의 을 완전히 제거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공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휴전 협상이 본격화하기 되기 전까지 레바논 쪽에서는 최대한의 성과를 내려고 그런다. 그런데 큰 흐름을 보면, 자, 뭐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주변국 타격도 있지만, 네. 이란, 이스라엘, 미국 간에는 교전이 없잖아요. 이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뭐 휴전, 국면, 그리고 누가 뭐 대면 협상에 나설 것이냐,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가 주목이 돼야 되는 시점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최대 타격을 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을 때는 이스라엘이 단독 행동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늦지 않게 빨리 공격을 해야겠다. 지금이라도 조금 쏟아내야겠다라고 생각한 걸까요? 뭐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일단 계속해서 지금 공격을 해 오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예. 지금 완전히 이제 헤즈볼라라는 세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세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별개로 무슨 지금 뭐 휴전 안에 대해서도 그 뭐 레바논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논쟁이 있습니다만 네.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좀 헤즈볼라를 완전히 자신의 국경이 좀 붙어 있으니까요. 남부 레바논과 북 이스라엘에 붙어 있으니까 적어도 로켓이라든가 미사일 사정거리 밖으로 밀어내는 지금 작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부 레바논에서 완전히 헤즈볼라 세력의 군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좀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레바논 이제 수도인 베이루트를 이제 공습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정밀 타격을 했다고 합니다만 민간인 사망자가 안 나올 수가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10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서 지금 각 대사관들도 좀 이스라엘 대사들을 좀 초청해가지고 항의를 할 정도. 좀 엄청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뭐 미국의 어떤 묵인이 있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미국이 그만하라고 할 정도까지는 이스라엘은 아예 이번에 헤즈볼라를 뿌리를 뽑는 각오로 아마 계속해서 작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사실 이 전쟁의 뭐 주연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타격했고 그리고 저항의 축이 움직였고 주변에 걸프국이 있고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는 그렇게 주목받지는 않았고요. 물론 지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헤즈볼라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뭐 정당이라고 하고 군대라고 하는데 어떤 개념이고 그 이스라엘과의 어떤 역사, 어떤 갈등이 있어 왔던 건지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바논 지금 사실 우리가 좀 역사를 중동 역사를 보면 예. 중동의 걸프국 GCC 6개국 중에는 공화국이 없습니다. 아, 이라크와 이란만 공화국이고 예. 리퍼블릭이고 나머지 다 절대 왕정입니다. 영국식 왕정도 아니고. 음, 근데 레바논도 공화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레바논이 치열한 내전을 겪으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부가 있지만 예, 레바논의 기독교계 시아파, 수니파가 각각 영역을 나누고 있고 그러니까 레바논의 지분의 한 3분의 1 정도를 시아파가 장악하고 있고 네, 정부군이 아닌 이 레바논 시아파의 무장 정파 민병대가 헤즈볼라예요. 그런데 이 헤즈볼라가 그러니까 이란은 시아파라고 하는 이란은 12만파 모든 시아파가 12만파는 아니에요. 이라크 나자프에 있는 나자프파는 또 12만파가 아닙니다. 네, 이 이란에 있는 12만파를 중심으로 물론 후티도 12만파는 아닙니다. 어쨌든 12이란이 시아파의 중심이라는 본인들 얘기죠. 네,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항의 축을 형성을 했습니다.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 여기는 수니파가 대다수지만은 시아파 아사드가 집권했으니까 무너졌죠. 네, 여기 무너졌어요. 그다음에 이라크 인구의 한 65%가 시아파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 정부보다는 이 시아파 민병대는 다수는 하나가 아닙니다만 이란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외 지원군이 쿠드스군인데 쿠드스군 사령관이 가셈 술레이마니 이란 안에서는 전설적 인물이에요. 예. 자칭. 그런데 2020년 이라크 공항에서 미국이 제거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후티도 시아파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레바논에 있는 시아파 이게 이란이 반미 반이스라엘 저항의 축을 형성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는 순위파긴 하지만 이스라엘과 척을 쥐고 싸우니까 이란과 전략적 연대를 맺은 상황에 있어요. 이게 큰 전략적 이 시아파 벨트거든요. 예. 저항의 축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는 거의 이제 그 하마스 세력을 무력화시켰고 이번에 이란을 괴멸시키고 정권 교체를 시도했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헤즈볼라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세력을 제거하는 쪽으로 최대한 제거하는 쪽. 지금 나왔던 얘기는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금 레바논 남부에 지금 상당 부분을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시켜야 된다라는 극우파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목표는 최대한 이 레바논 남부의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폭격을 해서 완전히 괴멸시켜서 쉽게 말하면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무장지대 완충지대를 만들고 이스라엘 영향권으로 만들겠다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인데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그다음에 인도적으로 아주 심각한 그 위협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벤스 부통령이 11일 파키스탄에 오거든요. 네, 그때까지가 위험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벤스가 파키스탄에 온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사고치긴 힘들죠. 그런데 그 전까지 과연 이스라엘이 계속 할지 네, 아니면 미국 눈치를 봐서 지금 요선에서 중단할지 이번에 너무 컸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가장 뭐 눈에 가시 같은 존재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데 국경이 맞닿아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1000km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 사이에 뭐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전략적인 어떤 요충지로서 레바논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 레바논 이게 처음에 만든 게 다른 조직들은 이제 있던 조직들과 이제 연대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직접 들어가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자신들이 낳은 자식이라고 보면 될 정도고요. 이제 종교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란의 이제 신정 체제라고 있는데 그거 정치 이데올로기까지도 또 추종하는 단체입니다. 네. 이 이념을 이제 혁명을 수출하라고 만든 단체고요. 그리고 이란이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어려워도
한 뭐 1년에 한 7억 달러 정도는 헤즈볼라한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반대로 이제 이란 국민들이 또 분노를 자아내기도 한 부분도 아, 이란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군요. 네, 그렇죠.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데 왜 쟤네들한테 그 돈을 주냐 해서 저번에 경제난 때문에 시위 난 것도 이런 요인 중에 하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인데요. 헤즈볼라의 병력을 자세하게 파악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많이 잡으면 5만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로켓과 미사일이 이스라엘 본토까지 날아오는 것이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레바논 수도는 이제 베이루트고 중앙 정부가 있습니다만 정부 안에 정부라고 할 정도로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따로 정부를 운영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레바논이 가지고 있는 정규군보다 헤즈볼라의 군대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 정도니까 레바논 정부도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전부터 계속 이제 헤즈볼라를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무선 호출기 테러라고 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 간부들도 많이 이제 죽였었고요. 그다음에 하산 나스랄라라는 사람도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벙커버스에서 죽인 적도 있었고 해서 요번에 이제 아예 그냥 요번 기회에 이란과 전쟁을 한 김에 아예 지금 계속 이제 진격을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회담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란이 계속 항의를 할 거고요. 벤스 부통령도 처음에는 뭐 레바논은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다가 어느 정도 좀 이스라엘에서도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봐서 이스라엘도 조금은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이스라엘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휴전 모드로 들어가고 협상이 본격화된다면 이스라엘도 이쯤 한다 됐다고 싶으면 이제 조만간 어떤 미국과 이제 행동을 같이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같으신 것 같은데 일단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이 알았을까가 가장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이 협상 무드가 되어서 전쟁보다는 빨리 대화가 마무리돼서 정쟁을 마무리시키고 싶어 할 텐데,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을 묵인할 수 있었을까? 그래 너네 공격해라고 할 수 있었을까? 트럼프는 알았을까요? 만일에 허락을 구하는 관계라면 허락하지 않았겠죠. 이거는 아마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의 미묘한 발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발언 보면, 자 벤스 부통령이 그렇게 말했죠. 처음에는 레바논 대상이 아니야. 네. 그다음에 캐롤라인 레빗도 레바논은 대상이 아니야. 그러더니 벤스가 또 말을 바꿨어요. 이스라엘이 곧 자제할 것. 여기 흐름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고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죠. 네. 지금 벤스까지 부통령까지 파키스탄에 보내는 거거든요. 예. 이런 사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벤스 부통령이 탁월한 협상가고 뭐 커리의 무슨 협상 이건 아니에요. 근데 벤스 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의중을 실어주는 거죠. 휴전하겠다는, 네. 끝내겠다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이제 갈리바프 의장이 나오잖아요. 물론 협상은 아라가치 외무장관하고 위트코프 특사하고 이쪽 실무진이 하겠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벤스까지 보내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죄를 뿌리는, 지금 우리 김 박사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헤즈볼라는 이란이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헤즈볼라는 붙어 있거든요. 예. 이스라엘 북부에서 포위된 이스라엘에 포위된 가자 지구나 웨스트뱅크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이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헤즈볼라는 독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란에 추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건드리면 이란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걸 미국이 알아서 공격해 이렇게 했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통보를 했어도 공격과 동시에 했거나 말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보를 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의 발언이 바뀌는 걸 보면 네. 거기에 미국의 불편함이 숨어 있는 거죠. 일단은 레바논에서 이제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전쟁 이후 가장 강한 공습이었다라고 해서 이란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닫게 됐고, 결국에는 이란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란은 협상 없다, 다시 전쟁이다라고 할 어떤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럴 의지까지도 있을까요? 뭐 의지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네. 이제 뭐 협상하기로 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뭐 트럼프의 압박도 좀 작용해서 이란도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만약에 이제 뭐 이번에 지금 휴전 협상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을 만약에 깨려면 또 모스타바의 또 승인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모스타바가 승인을 내리고 이렇게 휴전하기까지도 내부의 반발이 저는 엄청 났던 걸로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거든요. 강경파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야. 하지만 뭐 모스타바라고 하는 사실상의 좀 사실상이 실제로도 뭐 지금 뭐 신변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고 지도자가 지금 승인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반발을 지금 무마하고서 이제 협상장으로 나가는 건데 다시 여기에서 또 이렇게 휴전을 이 모드를 다시 또 깨고 그러면 없던 걸로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또 이란에게도 엄청난 또 부담이 될 겁니다. 물론 잘못은 뭐 이스라엘이 제공했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이 휴전 모드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같은 걸 지금 오히려 더 증강하면 증강하고 있지 또 네. 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단순한 압박용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최종의 마지막 카드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또 이렇게 휴전을 깨게 될 경우에는 또 바로 어떻게 또 공격을 받을 수도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까지는 원치 않는다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선 갈리바프 얘기까지도 나왔고 이쪽에서 벤스까지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깰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협상을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이란으로서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조원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벤스와 갈리바프가 만나는 상황 국면에서는 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근데 11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이스라엘은 그런 의도일 거예요. 어. 의도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벤스의 말이 미묘하게 바뀌었거든요. 네. 이스라엘도 자제할 것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1,000여 명 대규모 인명 피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에 쉽게 말하면 서울에 수백 발의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들은 정밀 폭격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건물 안에. 그렇게 보면 이번 이번 피해가 대단하다. 그리고 지금 레바논 인구의 절대 다수가 피난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이 이스라엘도 원래 예고했던 본인들이 지금 예고했던 레바논 남부 지역의 비무장화 그건 안 될 거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다? 그럼 이스라엘도 고립되죠. 미국의 지지도 받기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 이번 공격이 정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 벤스 말을 보면. 그리고 벤스가 파키스탄 가기 전에 가면 제가 보기에는 공격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에 최대한 더 공격을 증가시키면 벤스 가는 게 묻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벤스라는 카드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협상을 이끌고 싶은데 그럼 이란도 반작용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판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벤스 발언의 미묘한 변화는 이스라엘의 미국이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니냐. 금방 바뀌었거든요, 말이. 벤스 네. 말이. 처음에는 레바논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예. 레빗도 그랬고. 근데 지금 변화됐고 말이 변화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이란은 레바논까지 모든 포함한 휴전은 아니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지금 뭐 휴전 안에 대해서 이게 영어로 번역하는데 뭐 말이 틀리니 뭐니 전 그건 안 중요하다. 서로 다 알고 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대충 서로의 의중을 알고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오늘 공격을 정점으로 이스라엘이 좀 소강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더 강화시키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호르무즈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휴전의 조건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협 개방이었는데 이란의 입장, 그러니까 하루 10척 수준으로 통행 선박을 제한하겠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2천여 척이 묶여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10척씩 보내면 한 200일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란의 생각이 뭘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에 이제 휴전 합의안이 나왔을 때는 예.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과 함께 이제 휴전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네.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휴전 당일날에 통과한 배가 이제 4척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2척, 4척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상당히 좀 찌끔찌끔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재개방을 하더라도 이게 질서 정연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배들이 이제 대기를 해야 되고 하면은 휴전 이 기간 동안은 나가기 힘들죠. 최소 잡아도 한 달 이상, 2달 이상 전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란이 또 조건을 붙인 것 중에 하나가 전면적인 재개방이 아니라 아바스 아라그치가 공식적으로 낸 게 있습니다. 최고 국가안보회의 명의로다가 이란 국가 대표에서 이렇게 쓴 걸 봤는데 거기에서는
이란 군과의 조율을 통해서 이것이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화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쥐면서 통과할 수 있다. 이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또 이제 어떤 개념, 뭐 자신들이 뭐 대체 항로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뢰가 있을 수 있으니 대체 항로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예전에 했던 그 라인이면 뭐냐면 이란 최대한 자신들이 원하는 항로를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붙어가는 걸 원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있으면 이란 쪽에 붙은 곳에 예. 게슘섬이라고 있습니다. 길게 오이 예. 모양 생긴 그 사이에 라라크 섬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이 틈으로만 지나가게끔 합니다. 아. 근데 거기 이제 북쪽 지역인데요. 거기가 이란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톨게이트 같은 곳을 거기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가야 안전하다는 식으로 지금 유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건너편에 오만을 통해서 오만 쪽으로 남쪽으로 붙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가면은 자신들과 예상이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오만도 한번 포함시켜서 같이 우리 공동 관리하는 게 어떻게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오만은 일단 통화용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도를 일단 오만 쪽으로 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쪽으로 이제 유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길이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통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루 10척으로 이제 줄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만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카드 외에 무엇이 있을까 하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전이고 이제 협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까지는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줘야지 이란이 협상력도 생기겠죠. 레버리지 같은 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정말 순진하게 완전히 재개방을 해버리고 네. 나서 미국과 예를 들어서 협상에서 타결이 잘 안 될 경우에 다시 이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돌려달라고 자신들이 하기에는 너무 늦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최대한은 자신들이 이것을 통제권을 갖고 있는 선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고 거기서 계속 미국과 거래를 하려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완전한 정말 자유화돼서 재개방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점점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란이 호르무즈를 그냥 뭐 개방하게 두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대로 들어맞지 않나. 말씀하신 캐슘섬과 이 라라크 사이를 통과해서 가는 항로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예.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뭐 기뢰 설치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란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유가 아니면 네. 호르무즈 해협 아니면 우리가 이란 전쟁 신경 안 쓰죠. 더 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신경 안 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영향이 없으니까. 이란의 협상력은 오로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유가. 그다음에 주변국 인지라. 네. 그러니까 아이하고 어른이 싸우고 있거든요. 아이가 일방적으로 맞죠. 근데 아이가 지금 어른의 상처를 딱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으면서 이걸 안 놓거든요. 아. 그럼 얻어 맞으면서도 상처를 잡아당기면 어른이 괴롭거든요. 예.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아이는 이걸 놓으면 이제 어른한테 일방적으로 얻어 맞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놓을 수 없는. 그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유가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이란은 이 카드를 활용할 거다. 그러니까 뭐 지금 톨게이트 만들고 돈 벌고 그건 지금입니다. 만일에 전쟁이 끝나도 그런다 그러면 국제 해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국제법이 용납하지도 않고 아무리 국제 질서가 없지만 유엔 협약이나 모든 해양 협약 다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공동으로 돈 받는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얘기인 거고요. 그건 뭐 출처가 뭐예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어. 자기들이 전쟁해놓고 나서 위험하게 만들어놓고 그러니까요. 둘이 국제한테 돈을 받는다? 이란이 만일에 전 세계 돈을 받는다 그러면은 정말로 국제사회에서 함대를 구성해서 거기 가서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란이 국제사회하고 전쟁을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이란이 저 카드를 활용하는 거다. 네. 이란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기뢰를 깔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권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저쪽 오만 쪽으로 가면 쏘겠다는 거거든요. 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해협 통제권을 이제 없던 통제권을 지금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절대적으로 활용하는 거다. 그러면은 미국도 전 세계의 모든 영향력을 이란이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카드는 안 넣을 거다.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도 돈은 안 낸다는 거지만 지금 일부 통행하는 배들은 급한 배들, 국가 차원이 아니라 빨리 돈을 주고서라도 나와야 되는 배들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국가 차원으로 모든 국가가 돈 주고 나온다? 우리 정부 입장도 돈 주고는 못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질서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 모든 자기들이 이 종전이 되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놓을 거다. 저런 식으로.
뭐 기뢰가 어쨌든 간에 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행사할 거다. 그러나 전쟁이 완전히 종료가 되면 이란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국제사회가 용납하지도 않고 당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안 쓴다 그러지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페르시아 안쪽에 바레인이 있거든요. 예. 거기 바레인에 미국 오함대 기지가 있어요. 아, 그럼 미국 군함들이 여기 통과할 때 이란한테 돈 주고 다닙니까? 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질문 중에 이제 트럼프가 공동으로 통행료를 걷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하셨는데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보면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얘기 왜 나온 걸까요?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이제 이란만 가지고 이제 통제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뢰가 있다면 기뢰 작업도 해야 되고 네. 뭐 호송 같은 작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공격에 특화된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을 쏘는 거지 어떤 해군력이 있어야 이제 전투함 같은 게 있어야지 안에 이제 유조선도 같은 걸 호송이 가능한데 이란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배들 보면 이제 고속정 같은 거 이제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미국이 우리가 제대로 된 해군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란과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고 임시로 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저는 임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보면 우리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의존하지 않으니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 같은 나라들이 호르무즈 이용을 많이 하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통행료를 내면 그 돈으로 이란은 뭐 재건 작업에 전쟁 복구 작업에 그 돈을 쓰도록 하라 이런 취지로 저는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저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은 운하가 아니라 해협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이야말로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이제 주장하는 나라라면 국제 해상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에 민감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말 통행세를 받는다. 미국과 뭐 이란이 같이 받기로 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유가에 또 반영이 되겠죠. 그럼 유가가 다시 또 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 것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 이란이 한다면 우리도 같이 들어서 관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언급하신 부분들 조현 장관이 이 아바스 아라그치 장관과 통화를 해서 특사를 파견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사를 파견하면 이란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딜레마죠. 네. 왜냐하면 돈을 주고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 선박 27척, 170여 명, 안전, 인도적 위기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은 사실 미국하고도 얽혀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신중하게 지금 행동했던 것 같다.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 상황이 장기화되니까 우리도 움직여야죠. 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특사잖아요. 이 특사도 수위가 있습니다. 더 높게 가면 좋겠지만 그럼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수위를 조절한 것 같고 결국 이 상황에서 이란이 요구하는 뭐 통행세 그건 낼 수가 없죠.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란과 협의를 하겠죠. 다양한 향후 전후 협력 방안이라든지 또 이란하고 우리가 사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일본은 벌써 움직이고 있고 타카이치 총리는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란과 정상회담할 생각이 있다. 트럼프하고도 하지만. 왜냐 2019년에 아베 이미 사망한 아베 총리는 이란을 방문한 적도 있어요. 그 과정에. 그러니까 일본은 더 우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고 요 곤란한 실타를 풀기 위해서 특사 파견이라는 카드를 지금 활용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다가올 11일에 정말 벤스와 갈리바프가 만나게 될 것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없이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정말 대면을 할 것인가도 궁금증이기도 하고요. 어떤 형태로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얼굴을 마주 보는 건 서로가 좀 뭐 기피할 만하게 합니다만 네. 뭐 대면 협상 가능성은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대면 협상 가능성 좀 있다고 뭐 안 되면 파키스탄 하겠습니다만 대면 협상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 앞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암초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흐름은 협상으로 가고 이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종전 아니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휴전인데도 일단 협상을 하겠다고 나왔다는 것 자체는 네. 이란 안에서는 이게 좀 배신자로 몰릴 수 있는 발언인데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거는 이제 모스타바가 어떻게 독배를
들이켰다고 할 정도로 결단을 냈다고 할 수 있는데 큰 흐름은 우선 협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곳곳에 이제 암초가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더 큰 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뭐 도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뭐 이란으로서도 이 협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깰 수 있는 계속 그런 발언을 하고 있죠. 무의미하다. 네. 그래서 깰 수 있는 발판이 있습니다만 깨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또 그 후폭풍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란도 겉으로는 우리는 뭐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만 상당히 많이 좀 계산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후폭풍이 어떨지, 가는 게 어떨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잘 뭐 협상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곳곳에 암초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갈리바프라든가 뭐 모스타바 이름으로 갑자기 또 성명서가 나와서 뭐 이것은 뭐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가능성은 저는 협상이 있는 쪽으로 가는 가능성은 봅니다만 하여튼 곳곳에 암초가 많이 많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안에 어떻게 협상은 가능한 거예요? 협상은 하겠죠. 왜냐하면 가능성이 높은 게 예. 모주타바 입장에서 보면 예. 하메네이 이미 폭사한 하메네이는 자기 아버지예요. 친아버지. 네. 정치적으로 보면 이란 신정체제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런 특수관계에 있는 모주타바가 휴전을 승인했다는 얘기는 휴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주타바니까 가능했을 거예요. 만일에 뭐 갈리바프나 페제시칸이나 고난도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만일에 휴전을 받았다 그러면 강경파들이 더 들고 일어났겠죠. 네. 그러니까 모주타바라는 특수한 라흐바르 최고 지도자면서 이미 사망한 하메네이의 특수관계에 있는 모주타바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만큼 의지가 큰 거다.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지금 48시간에서 5일, 10일 또 하루 여기 또 2주 연장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럼 이 흐름으로 보면 끝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벤스라는 거물급을 보냈다는 것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 여론도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지지를 안 하거든요. 이 지지율도 전쟁 지지율이죠. 아마 지지율도 30% 벽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유가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는 2천억 불 전비 의회에 승인 요구했는데 이게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2주 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이라고 우기지만 전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연장이거나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 시기가 다가오거든요. 네. 그 의회가 승인 여부도 불투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확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이 상황에 전쟁을 다시 대규모로 재개한다? 쉽지 않죠. 모주타바도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타격받고 괴멸적인 지금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겨우 버티는 것뿐인데 미국의 약점을 모주타바가 다시 전쟁을 더 재개한다? 양쪽 다 그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협상은 하고 싶다. 네. 모주타바 이 갈리바프라는 실력자가 나오고 벤스라는 부통령이 나온다는 얘기 자체가 할 의지가 있다. 문제는 이제 조합이지요. 네. 이 안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안은 미국이 이겼다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란이 일방적으로 이겼다가 아니라 써놓고 나서 둘 다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 안을 만드는데 과연 2주가 되겠느냐 아니면 2주 뒤에 더 연기하느냐 이 과정이다. 양쪽 다 돌발 변수 아주 큰 돌발 변수는 없다면 협상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김덕일 박사님께도 여쭤볼게요. 2주 안에 전쟁 끝날 수 있습니까? 2주 이게 관건 중에 하나가 이제 핵 문제인데요. 네. 핵 문제 가지고 지난 2025년도에도 회담을 했다가 이제 결렬이 되면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났었고 올해도 이제 3차 핵 협상까지 갔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2주 안에 과연 가시적인 정말 양쪽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지금 서로 네. 간에 숨 고르기 차원에서 만난 것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2주 안에 핵 문제 하나만으로도 지금 타결하기가 과연 쉽겠는가 해서 저는 조금 좀 회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2주간의 휴전 기간을 두고 협상할 때 안 될 경우에는 4월 안에 또 갑작스럽게 승부수를 띄워서 부담이 엄청나게 크긴 대규모의 합니다. 공격이 그렇죠. 있을 왜냐하면 수도 있다. 예. 또 항공모함이 하나가 지금 조지 H.W. 부시호가 지금 계속 오고 있고 예. 병력 증가 그런 시기들을 보면 또 2주 휴전 끝나는 기간과 또 맞물리는 점도 있으면 이건 뭐 최악의 시나리오겠습니다. 네. 가능성이 뭐 높다고 보진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군사작전을 재개해서 이란을 뭐 초토화
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은 뭐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그런 점도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시간 벌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주목이 됩니다.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소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이란 전쟁에서 많이 쓰인 무기 집속탄을 미사일에 실어 발사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방공망, 이 아이언돔을 뚫어냈다라고 해서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많이 했잖아요. 집속탄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예, 될까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산포 전투부라는 산포 표현을 전투부. 썼는데 집속탄은 뭐냐면 미사일 앞부분이 네. 단일 탄두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자탄, 우리 영화 강철비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미국이 쓰는 에이테킴스 같은 경우에 사거리가 300km인데 이 안에 자탄이 수류탄이 적게는 300개에서 100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처럼. 터지면서 하늘에서 수류탄이 비처럼 300개, 구형은 한 1000개 들어 있고 신형은 한 300개 들어 있거든요. 최소 300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수류탄 하나의 살상 반경이 한 10m, 15m 되거든요. 예. 그러면 대략 에이테킴스 한 발이면 축구장 4배 정도가 초토화됩니다. 인명살상용이에요. 이 파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축구장 4배 면적에 있는 인마는 모두 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분사가 되기 직전에 요격하지 않으면 방어가 어렵다고 분사가 보면 되는 되기 거예요? 직전에 요격해도 예. 자탄들이 흩어지죠. 터져버려서. 그러니까 이제 네. 악마의 무기인 거고 그래서 확산탄 금지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인 무기로 해놨는데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하고 북한, 미국은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서로 전쟁하니까. 예. 그걸 지금 이제 북한이 시험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무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나 이제 중국 입장에선 다음 달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과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궁금한 점. 북한과 중국은 지금 어떤 얘기를 좀 화두에 올리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왕이면 중국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거든요. 네. 최고입니다. 시진핑 측근이고 지금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요. 이란, 파키스탄 중재하지만 그 뒤에 중국이 있거든요. 북한 갈 시간 없습니다. 그럼 뭔 얘기했을까죠? 네. 그러면 크게 보면 북러 밀착을 하니까 북중 관계는 나빠졌어요. 그래서 지난해 9월에 김정은이 베이징 갔습니다. 예. 사이가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북한 9월 구구절 행사에는 시진핑이 안 갔어요. 리창 총리가 갔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은 경주에 왔어요. 그렇죠. 김정은이 기분 나쁘죠. 예. 그다음에 1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은 베이징을 또 국중 방문해서 김정은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 관계 회복 차원이 하나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왕이 부장이 한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왜 갔을까? 그러면 파키스탄 뒤에 중국의 그림자가 있고 그럼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거든요. 베이징에. 예.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만나봤자 크게 나올 거 없습니다. 둘 다 그냥 휴전하는 것뿐이지 네. 싸우는 거. 그렇다면 이란에서 재미를 못 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또 하나의 빅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럼 김정은을 만난다고 그러면 전 세계 이목이 이란 상처를 완전히 휘지는 못하겠지만 이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중국이 만일에 세컨드 라운드 김정은 트럼프를 중재하면 예.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이란에 이어서 이제 크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왕이 부장이 트럼프 대통령 방중에 대비해서 김정은 트럼프의 2라운드를 준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죠.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 큰 뉴스인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질 수 있는 상황, 그 역할을 또 중국이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가까이 있는 그 11일에 있을 파키스탄에서의 이란과 미국의 어떤 협상,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저희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사연구위원,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